네,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상하한가 제한 복이 없다고요? 정말입니까? 네, 오늘은 미리 말씀드린 대로 과연 정말 영어를 못해도 미국 주식을 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해 주실 차영주 전문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전문가님, 정말 영어를 잘 못해도 미국 주식 투자가 가능할까요? 아무래도 영어를 잘한다는 것이 투자에 있어서 나쁘지 않다라는 점은 자명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미국 주식 투자자가 영어를 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영어를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충분히 투자가 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영어를 못해도 이러한 약점을 잘 활용하면 오히려 투자의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영어를 잘하지 못한다는 점은 서로 장단점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영어를 잘 못한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다. 정말 흥미로운데요.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영어를 잘 못하게 되면 익숙한 기업이나 대형주 위주로 한정해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데요. 국내 투자자들에게 잘 알려진 기업은 대부분 우량 기업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명한 주식과 우량 주식이 같다란 등식이 꼭 성립하지는 않지만 미국 기업의 경우 대부분 우량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흔히 알려진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우량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만을 구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투자는 불필요한 작은 주식이나 비우량 주식에 투자하는 것을 방지하게 해주기도 합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걱정인 게 양도소득세인데요. 이 미국 투자 시 가장 문제가 될 수 있는 양도소득세,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요? 미국 주식은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가 됩니다. 양도세 과세 대상은 1년간 매도한 주식의 매매 차익인데 1년간 실현한 총 수익에서 총 손실을 뺀 금액의 250만 원을 공제한 후에 22%를 납부하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는 연간 250만 원까지 비과세가 되고 이후 금액에 대해서 22%가 되는데요. 이는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취지에 부합되는 결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수익이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 참 와닿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투자자는 무엇을 체크해야 될까요? 세금은 거주지에서 납부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양도소득세를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 주식 투자자와 가장 차별화되는 점으로 수익률 관리를 하는 투자자가 꼼꼼히 체크를 해야 되는 항목입니다. 양도세는 분리과세인 만큼 현재 종합소득 신고 대상자들에게는 오히려 해외 주식이 절세와 수익까지 보장하게 될 뿐만 아니라 소액 투자의 경우 수익금 250만 원까지 비과세되므로 세금을 아낄 수 있게 됩니다. 우와, 세금을 아낄 수 있기까지 하다니 대단한데요? 이제 미국 주식 투자의 또 다른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이 추가적으로 국내 투자자가 미국 주식에 투자할 때 또 고려해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게 되면 다양한 요소들이 수익률 변화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이들을 꼼꼼히 살피는 것이 중요한데요. 물론 기업 실적과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률이 달라지게 되지만 국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환율 변동에 따라서도 수익률이 변화하는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환율의 변화에 전혀 대처하지 못하게 되고 환율의 변화를 예측하지 못하면 수익률 관리가 쉽지 않게 되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야 되겠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요즘 환율이 시시각각 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율에 따른 수익률 변화 상황을 체크하는 팁이 또 따로 있을까요? 환율의 변화는 달러의 변화와 원화의 변화에 따라서 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이 두 흐름을 비교해 가면서 살펴야 합니다. 먼저 원화의 강세는 달러의 상대적 약세를 말하고 원화의 약세는 달러의 상대적인 강세를 이야기하므로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서 수익률을 체크해야 합니다. 즉, 원화가 강세를 보이면 수익률은 떨어지고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 수익률은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과 한국과 다른 제도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 미국 주식과 한국 주식은 몇몇에서 차이가 발생하는데요. 첫째는 상한가 제한폭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상하한가 제한 폭이 없다고요? 정말입니까? 예, 한국은 상하한가 폭이 30%로 정해져 있지만 미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할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에 신경을 더욱 꼼꼼히 써야 합니다. 동시효과 제도가 없다라는 점과
단일가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기도 한다는 점을 꼭 생각해야 합니다. 네, 그렇군요. 꼭 알아봐야 될 정보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둘째는 개인의 공매도가 허용이 된다는 점입니다. 단, 미국 현지에서만 주문이 가능하고 국내에서 미국 주식을 거래하는 투자자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인 갑이라는 회계를, 한국은 한국채택국제회계 기준인 KIFRS라는 회계 원칙을 사용하는데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회계 원칙의 자율성을 얼마만큼 부여하는가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느냐에 따라서 구분됩니다. 미국 회계의 경우 정해진 규칙에 의해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규칙을 크게 벗어나서 작성되지 않아 동종 업종 내의 기업 간의 재무제표 비교가 용이합니다. 네, 그렇군요. 참 흥미롭습니다. 이 재무제표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하게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한국은 국제회계 기준에 따르고 기업 내에 자율성을 부과하여 각 기업이 자율적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동종업종 내의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서로 다른 기준에 의해서 작성되는 만큼 그 비교가 쉽지 않다는 점을 의미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러한 중요한 차이점을 잘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결재무제표 작성의 주요성도 알아야 하는데요. 연결이라 함은 자회사 및 관계회사의 실적을 모 회사의 재무제표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미국의 경우 각기 다른 회사는 각각의 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 부분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미국 주식 투자에 있어서 실전 매매 팁으로 급등하는 주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미국 주식 역시 기업의 내재 가치, 성장성 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후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언어와 정보 획득에 제한이 많으므로 상승하는 종목을 매매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미국 주식이 상승한다는 것은 투자자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기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미국 주식은 그 규모면에 있어 개인 투자자들의 힘으로 주가를 끌어올리기가 여의치 않습니다. 특히 애플 같은 대형주는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봐야 하기 때문에 대형주가 상승할 때는 나름대로 충분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신중히 매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 가졌지만 쉽게 시작하지 못했던 이 미국 주식 투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이렇게 전문가님께 설명을 듣고 나니까 크게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실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전문가님이 설명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많은 분들이 쉽게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더욱 유익하고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